버닝썬 의혹으로 법정 구속까지 정의는 승리한다. 이 승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 지금 현재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군사법원으로 간 거죠.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무려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버닝썬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버닝썬 다들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누구나 또 온 국민이 아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는데, 먼저 이 버닝썬 사건, 그리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변호사님? 네, 우선 저는 빅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요. 네,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을 먼저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버닝썬 사건이 벌어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버닝썬 앞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시작은 뭐 마약이니 성매매니 이런 굵직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단순 폭행 시비로 볼 수 있던 사건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거죠. 네, 그 폭행 사건에서 그 신고가 됐던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 클럽에 그 보호하던 뭐 보호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의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경찰에 가서 경찰에 대해서 경찰로부터 또 폭행을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과연 그냥 단순 폭행 사건이었냐에 대한 의혹이 의문이 생기게 된 벌어졌고,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경찰에 대한 유착 관계가 또 문제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물뽕이니 뭐 마약이니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이 버닝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사건에서 시작해서 아니 무슨 고구마 줄기 마냥 캐도 더 큰 사건들, 더 큰 인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리가 바로 이 지난 2019년에 일어난 이 버닝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어떤 가장 주된 인물이다, 어떤 주요 인물로 꼽히면서 대중에 알려졌잖아요. 그 과정, 이 승리와 관련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버닝썬이 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는 그 몽키 뮤지엄이라는 그 클럽 술집이 있었는데요. 네. 그 승리가 그 몽키 뮤지엄과 관련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버닝썬이 또 문제가 되는 이 사건도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의 운영 주체가 그 과정에서 이 빅뱅 그 어떤 뭐 지위나 어떤 인기를 이용해서 투자자들 모으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가로 뭐 성접대를 했다, 또는 뭐 금품을 제공했다라는 걸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이제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벌어지면서 업무상 횡령, 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이 또 문제가 되면서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때 전에 사실상 검찰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되면서 국민들이 사실 굉장히 공분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로 다 기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 입장에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로 봤을 때는 증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2번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증거 불충분, 뭐 증거가 부족하다, 내지는 뭐 도주 위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면서 뭐 봐주기 수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었었는데요. 법정 구속된 승리, 무려 혐의가 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 나온 혐의 자체가 9가지인데요. 크게 얘기하면 그 경제적인 범죄와 성적인 문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것이 회사 돈을 임의적으로 썼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놓고 보면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는 성매매를 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피해 여성의 나체를 찍어서 또는 찍었다, 또는 이걸 유포했다라는 취지로 크게 나눠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추가된 것이 이제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폭력배를 고용해서 뭐 폭행을 교사했다, 그래서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다 하나하나 어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죄목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재판에서 승리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부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처음 범행은 모든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매매했다라는 사실과 기초적으로 도박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뭐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는 그 외에 뭐 특수폭행을 고사했다, 뭐 자기가 찍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공분을 사왔던 것이고 실제로 승리가 했던 거짓말들이 계속 밝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밝혀지다 보니 오히려 승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던 팬들이나 국민들이 더 공분을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결국 승리의 이런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추징금 11억 5,69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네. 이 재판부의 판단 결과도 변호사님께서 좀 더 깊게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징역 3년을 선고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승리가 지금 했다라는 이 범죄 사실 자체는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중한 범죄이긴 합니다만은 성매매 알선의 혐의가 과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됐느냐에 대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상습적이지 않다면 보통의 사건, 흔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4개로 해서 성매매를 했다라는 대가성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과 그렇죠. 그리고 승리라는 이 사람이 가지는 브랜드 또는 인지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빅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체를 넘어서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럼요. 그룹입니다. 물론 지금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근데 빅뱅이 가졌던 이 공공의 어떤 이미지, 공공의 어떤 인지도 때문에 이로 인한 사람들이 인지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만약에 승리가 해서 여기서 만약에 용서가 된다 또는 가볍게 처벌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그 행동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 승리 행위 자체를 조금 더 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승리가 이전에 만약에 범행 사실을 인정을 하고 만약에 그 사죄를 하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형에 참작이 됐을 건데 오히려 모든 범죄 사실을 나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범이었던 유인석이 다 지시했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법 자체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고 사법에 대해서 오히려 농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했기 때문에 양형에서도 좀 더 높게 선고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파만파한 일들이 있었죠. 뭐 맞습니다. 그 메시지도 유출돼가지고 유명 연예인들 뭐 줄줄이 또 구속되는 그런 사건도 같이 있었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사실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 문자 중에 잘 주는 애들 이런 표현 언급한 것 관련해서 네. 자동 완성 기능이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게 과연 그 뭐 어디 폰에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도 그런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완성 기능을 근거로 해서 연설문을 쓸 때 자기가 하는 의도랑 전혀 맞지 다르게. 않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될 건데요. 사실 잘 주는 애들이라는 표현이 결국엔 성매매 알선과 그렇죠. 접대의 어떤 가장 큰 단초가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했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증거를 내밀거나 네. 뭔가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자동 완성 기능이다 이거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아마 그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어느 정도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접대가 그대로 다 인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변명을 함으로써 나는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또는 내가 호텔비는 계산했지만 거기서 호텔에서 성접대가 일어나지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계속 부인하는 진술을
계속 해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성 관련 범죄 중에서 굉장히 또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가 이제 불법 촬영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얼굴이 가려진 채 나체 사진으로 누워있는 3명의 여성이 찍힌 사진 유포했다는 점이 인정했는데 네. 사실 계속 지속해서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성 문제에 있어서 특히 불법 촬영죄는 촬영 자체로도 문제되지만 이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오히려 공공연하게 반포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전시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도 또한 같이 처벌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찍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진 않고요. 그 자체를 유포하고 남에게 전달했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그 정준영 씨 사건의 경우에도 정준영 씨가 촬영 또는 유포, 반포했다라는 그 사건들로 외에도 정준영 씨가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정준영뿐만 아니라 그 관련됐던 그 연예인들이 다 구속되고 다 실형이 돼서 정말 선고됐죠. 충격적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여러 가지 그 사진 때문에 당시에 지목됐던 뭐 여성들이 또 누구누구다라고 뭐 오히려 역적으로 또는 뭐 이상하게 밝혀지면서 사실이 아닌데 내가인 것처럼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서로 명예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 자체는 찍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더 가공했다는 행위 자체 또는 반포 전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성이 더 중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승리 재판에서 이 사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이 유인석 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승리의 이번 법정 구속에 따라 이 유인석의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유인석 씨 자체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 그렇죠.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승리도 검색어가 1등이었지만 박한별 씨가 또 그렇죠. 검색어도 1등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주도했느냐 그래서 또 어떤 게 또 주동자로서 더 불법성이 강하냐의 논의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 승리가 모든 범죄의 어떤 그 실마리를 유인석이 제공을 했다 또는 지시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인석과 승리의 어떤 공모 관계나 두 사람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금 유인석 재판도 지금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 1심 재판에서 징역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해 승리의 판결과 이 도용됐던 그 증거 관계는 그대로 검찰에서 적시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유인석 씨 판결에서 재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유인석 씨 항소심 재판 결과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날 재판부의 그 2시간 가량의 공소시 입증 발표가 있었잖아요. 승리 재판 과정에서 이때 이제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성매매 알선 정황 같은 게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죠. 네, 그러니까 승리가 그 나눴던 문자 메시지 카톡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좀 충격을 줬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잘 주는 애들로 뭐 섭외를 해놨다, 뭐 걔들 누구를 보내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성접대에 대해서 또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결국은 계획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고 대가로 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성매매 알선에서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 자체를 너무 모순되는 그런 그렇죠. 진술이다 보니 이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2015년 9월, 2015년 7월 두 차례 재택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승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유인석의 맞습니다. 진술을 통해 나온 거죠. 네, 유인석 진술을 통해서 승리가 그 당시에 그 성매매 여성과 했던 행동들 그리고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여성이 먼저 샤워를 하고 승리가 그 다음에 뭐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승리의 성매매 정황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모습이 승리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군대 보내도 되는 거냐 저렇게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는데요. 전역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고 해요. 또 시간은 흘러가고 맞습니다. 전역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어쨌든 전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남은 군 생활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뭐 강제 전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일단 복역을 한 다음에 또 군대 나머지 의무 복무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네. 입대를 해서 입대 후에 군사 재판을 계속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복무 기간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가죠. 국방부 시계는 계속 돌아간 돌아갔기 거군요, 때문에 지금. 복무 기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네. 물론 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시작이 됐지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병역법상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형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승리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한 복무기간 중에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이거는 아예 복무기간에 계속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9월에는 전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만약에 여기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로 판결이 확정이 되기 확정돼 때문에 버리죠. 또한 강제 전역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강제 전역이 된다면 민간 교도소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런 관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께서는 사실 이런 형사 사건도 많이 다뤄보셨고 뭐 네. 성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뭐 형사 전 분야에 걸쳐서 많이 다뤄보시니까 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승리, 2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까요? 저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검색이 많이 된 것처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정돼 버리면 승리는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라고 아마 대중들에게 인지가 되고 끝이 날 건데요. 항소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끌다 보면 감형이 될 여지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를 피해자와의 합의라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형을 깎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면서 징역 3년을 그대로 살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아까 국방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항소를 이 상황에서 하게 되면 이제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무 기간이 9월에 끝이 나기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역을 한 이후에는 신분이 민간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승리의 주소지로 이제 이송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뭐 감형 요소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실형 선고 후 이후에 뭐 교도소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군사법원이라는 걸 많이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뭐 군대에서 재판받는 곳이다 이렇게라고만 보통 알고 계시지 네. 뭔가 일반 법원과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군사법원이랑 일반 법원 그럼 뭐 적용되는 법률이 아예 뭐 군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네. 이런 부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군형법은 군인들 또는 군무원에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일반 형법은 그냥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같은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 어떤 폭행죄를 놓고 봤을 때 일반 형법은 군형법에 의해서 경합니다. 경하다는 거는 군형법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는 거고 일반 형법보다 더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더 특수한 형태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군형법상 일반 법과 다른 것이 군형법은 대부분 이제 군에 있는 그러니까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것이 군 검찰, 군 판사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꼭 이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의 큰 차이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군대에 적용되는 이제 군법이 좀 더 세게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판부의 구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이 여전히 팬덤이 존재합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이 전 멤버 승리의 팬덤이 지지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저도 승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승리는 무대 위에서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왜 승리가 빅뱅의 5번째 멤버이지라고 의심을 많이 했지만 승리는 그 열정으로 많이 극복을 했는데 그만큼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졌던 팬덤 많았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으로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승리가 너무 많은 열정을 보여줬지만 그 열정이 위법한 행위를 덮어주지 못한다. 그러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팬덤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빅뱅을 굉장히 추억하는 사람으로서 빅뱅이 안 나오고 나서 시상식 볼만 안 난다 이런 얘기 사실 인터넷상에 정말 많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아시아, 세계를 무대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그런 역량을 보여주던 그룹이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말 팬심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범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에 걸맞는 또 부도 축적한 만큼 이런 유혹엔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한 경우에는 좀 그에 합당한 처벌도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항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해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혐의의 대부분을 부인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항소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항소를 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자유의지고 그에 따라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 드려보자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보시나요? 저는 그 1심 판단이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민간 일반 법원으로 간다면 판단은 조금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고 저 보여지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 사기의 문제나 또 형평성을 고려하면 승리이기 때문에 봐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군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을 갔을 때 감형이 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승리의 변호인 입장이라면 제가 그 승리의 변호인 입장 끝까지 부인을 해서라도 계속 다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지금까지 끌어왔던 사업은 버닝썬뿐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네. 흔히 지금 굉장히 유명한 아오리 라면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한 40개 넘는 체인점이 있었는데 승리가 운영을 하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고 매출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문제됐던 이 성접대 의혹에서도 그 당시에 그 아오리 라면에 육수를 제공했던 일본 사업가에 대한 이 성매매 접대도 있었죠.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에서 제가 승리의 변호인이라면 끝까지 부인을 해서 다퉈서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줄 것 같아요. 승리가 끌어왔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결과가 지금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추스리고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고 나서 그래도 형을 선고받는 것이 승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나중에서 이 분명히 그 감형점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마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할 하겠죠. 겁니다. 네. 어떤 그 법인의 그 대표자로 또는 그 운영자로서 한 사람의 그 비행위가 전체 법인을 이렇게 뒤흔드는 사건으로 인해서는 그 가맹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분명히 많은 시설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투자한 사람들이 다 붕 떠버리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항소를 조금 더 진행을 해서 감형을 끌어내는 것이 승리의 변호인으로서는 최선의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을지 우리가 좀 속단하긴 이르지만 어쨌든 좀 명명백백하고 공정한 수사와 판단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분명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또 일각에서는 이 버닝썬 도대체 뒤에 누가 있냐 이런 말 많았어요. 또 누가 비호해 주는 거냐 내지는 버닝썬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이런 부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연예인 개인에 대한 비위 행위를 조사할 게 아니라 이 버닝썬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그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총경은 구속이 됐었고요. 지금도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경찰서의 내에서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들도 다 이 사건을 다 파면이 되고 뭐 직위 해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사건에서 그 승리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였느냐? 라는 논의는 굉장히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죠. 특히 그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영상이 노출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누가 비호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에서 모든 다 인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로비를 하고 누구하고 유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못 밝힌 부분 또는 경찰에서도 밝히지만 어느 정도까지 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계속 비난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만 밝혀졌어도 의혹이 좀 먼저 해소가 됐을 건데 사실 그 이후로 밝혀진 건 솔직히 없었습니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또 이 사건이 또 충격을 주는 건 이 버닝썬 자체 도대체 누가 비호하고 있냐 이 문제도 그렇고 성을 상품화했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재판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혔습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친 승리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이 성을 상품화한 문제, 그 성을 상품화해서 문자 메시지 같은 걸 아무리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도 나는 부분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 의견 어떠신가요? 승리는 제가 봤을 때 사업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그 빅뱅의 멤버로서 음악을 하는 뭐 뮤지션이었지만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내가 돈을 이끌어낼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충분히 잘 아는 사업가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 접대의 부분도 많이 활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승리는 사업가이기 전에 빅뱅의 멤버로서 국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수많은 팬덤과 국민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너무나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이 발언과 행동은 분명히 죄질로서 또는 파급력 그 분명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죄질이 안 좋다 또는 단죄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재능을 인정받았던 한 유명 그룹의 멤버가 정말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런 큰 사건 대응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살펴봐야겠지만 잘못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남겨준 우리에게 남은 역할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